1980년대에 그 경제 개발과 함께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중장기 보육 계획을 통해서 보육 그리고 육아 지원에 대한 보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계획에 근거하여 전국 최초로 1993년에 성남시의 보육정보센터가 설립이 되었고요. 어린이집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서 2013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서비스 공급 확대에 그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때는 보육이 굉장히 취약했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의 예로서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양사 선생님을 모셔서 직접 현장에서 건강한 식단도 제공을 하였고요. 개체교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전문성도 높이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우리나라 보육을 선진화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부모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센터 홈페이지에 부모 참여 코너를 개설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니까 부모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보육 정책 수립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센터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어린이집 등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 형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모 상담, 부모 교육,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장난감 대회 등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2013년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의 사업 부분이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합리적인 지원에 따라서 보육정책 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기에 맞게 사업이 굉장히 확장됐습니다. 교육과 상담 그리고 컨설팅을 정말 전국의 모든 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게 주마등처럼 스쳐가고 있습니다. 교사 대상 교육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교육을 듣고 온 뒤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교육적인 측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급한 일이 생겨도 원장님께 휴가를 쓰고 싶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휴가를 가면 보육 공백이 생기는데 대체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센터의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저는 첫째를 5살까지는 집에서 데리고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안 보냈는데 급하게 갑자기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도 없고 해서 정말 난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육아라고 하면은 엄마들이 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아이와 더 가까워진 것도 같고 같이 참여한 아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코로나 기간 동안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이와 TV를 보면서 놀이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센터에서 놀이감 키트를 집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주는 평가 인증에 대한 지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받았었고요. 또한 많은 정보와 교육들을 진행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교육 이외에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성행동 문제 예방교육과 같은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3년 시작된 우리의 작은 걸음은
이제 전국의 138개소 센터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보육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정말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과정 중에서 아이들이 사람과 관계를 갖기 어려워서 언어나 사회성 등의 문제가 발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센터에서 발달 검사, 상담, 그리고 코칭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 지원에 조기 중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작년에 작은 수술을 받았었는데요. 남편 연차는 한계가 있고 친정은 멀고 몸은 힘들고 돌봐야 하는 아이는 있고 정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시간제 보육실이라는 데를 알려주셔가지고 한 2달 정도 굉장히 감사하게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주말에 부모님,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니까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망가진 놀잇감을 수리도 해주더라고요. 와, 덕분에 놀잇감 정말 많이 고쳤었어요. 진짜 유가족 아니었으면 어디서 이런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키웠을까 싶더라고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해가며 다양한 사업의 영역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명실상부한 지역 중심의 보육 및 양육정책 전달 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저출생 및 유보통합이라는 거대한 정책 변화 앞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장난감이 더 많아서 좋겠어요. 여기서 또 놀러 갈래요. 공연을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발달 상황을 체크하고 또 상담이나 그런 치료를 연계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현재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저출산 정책을 수행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가장 앞선 기관이 되어야 되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게 결국은 영유아를 양 기관이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어린이집을 지원했던 것처럼 유치원 역시도 함께 질적인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고요. 영유아 가정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센터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중점 사업과 현안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육아 전문 기관으로서 교사, 어린이집, 가정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사랑 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침반입니다. 소통의 장이다. 저출산 해결의 마중물이다. 무지개이다. 동반자이다. 해답지이다. 손전등이다. 구파트너입니다. 디딤돌이다. 함께 체험입니다. 영유아 성장 여정의 동반자이다. 육아 페이스메이커다. 육아 챗GPT다. 초록 검색창이다. 친정엄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이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작은 걸음이 만들어낼 위대한 여정. 우리는 새로운 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